오늘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의 해석 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위 접속사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nd랑 or, but, nor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수능 영어에서 등위 접속사는 중요할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지난 3년 동안 선생님이 드린 파일 있죠? 수능 파일, 수능 문장 단위로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배포한 파일 있죠? 그 파일에 and가 몇 번이 등장하냐면 33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10번. 그리고 한 지문에 대충 몇 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는 and가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and의 활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석 능력이 엄청 올라가겠죠. 무려 330가지의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3개년 수능 시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or 같은 경우는 몇 번 등장할까요? 91번 등장합니다. 이 but은요? 45번 등장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물론 뜻은 당연히 여러분 알겠죠. 쉽잖아. 근데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우리가 그 활용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해석 능력은 엄청 향상이 되겠죠. 이 nor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수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고요. 2019 그리고 2020, 2021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된다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그러한 접속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등위 접속사의 뜻부터 여러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접속사는 뭐였죠? 연결해 주는 거죠?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 이거 꼭 필기하셔야 돼요. 성격, 역할이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예요. 다시 성격과 역할이 같은 것들만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예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따라오셨는데 이 문장의 주어도 여러분 찾지 못한다고 하시면 2강부터 다시 시청하세요. 아시겠죠? 진도만 나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진도를 그날 확실하게 숙지하고 넘어오셔야 이번 6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주어는 여기 있죠? My wife and me죠. and가 뭐랑 뭐랑 연결해요? My wife랑 me를 연결하는데 여기서 질문.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렸습니다. 왜죠? 등위 접속사 and가 주어랑 주어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 me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me가 아니라 I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쓰면 My wife and I can play the game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등위 접속사는 문장에서의 역할, 주어 역할이죠. 역할이 같은 것을 연결합니다. 자, 다음 예문이에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는 형용사고 요거는 부사잖아요. and가 형용사랑 부사랑 연결할 수 없죠. 품사가 같은 걸 연결해야죠.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등위 접속사가 품사가 같은 것만 연결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같은 걸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초반에 등위 접속사의 뜻 말씀드렸죠. 뭘 연결한다고 했죠? 문장에서의 역할. 역할이 같은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어라든지 방금 전 예문에서 했죠? 목적어라든지 그죠? 뭐 보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역할이 같은 것을 연결해 주는 게 등위 접속사지 품사가 다르다고 해서 연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품사는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품사가 달라도 연결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문장은 왜 틀렸나요? 보세요. 주어, 동사.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보어죠. 앞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보어입니다. 요것도 뭐가 돼야 돼요? 보어가 돼야 되는데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문장의 역할이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볼까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녀는 뭐예요? 교수래요. 또 뭐래요? 아주 가난하대요. 문제가 없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죠? 등위 접속사가 뭘 연결하고 있어요? 교수라는 명사이자 보어랑 푸어라는 형용사이자 보어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같은 보어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품사가 달라도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요. 등위 접속사는 품사가 달라도 연결이 가능하다. 단 역할은 같아야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필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는 끝입니다. 첫 번째 and 있었죠? and가 주어를 연결할 때는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주어, and, 주어 요 전체가 문장 주어가 되겠죠. 그럴 때 요 주어는 복수 취급한다. 자, 작년 수능 주어가 몇 개예요? 2개이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가 왔습니다. 복수 취급한다. 요것만 읽지 않으면 and에서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or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 주어와 주어를 연결할 경우 and는 A 그리고 B니까 복수 취급을 했다면 or 같은 경우는 A 또는 B 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or 같은 경우는 B의 수를 맞춘다. 뒤에 거에 수를 맞춘다. 뒤에 거에 예를 들어 그녀 또는 그녀의 부모님들은 했을 때 수일치를 어디에 맞춰요? 뒤에 그녀의 부모님들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likes가 아니라 like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or 두 번째 동격의 or이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or로 연결이 됐는데 만약에 A가 어려운 단어라면은 or를 활용하여 B를 통해서 A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녀가 is suffering이죠. 고통받고 있어요. 뭐로부터? 유머니아라는 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는 여기서 또는은 동격의 또는이구나. 왜? 뒤에 자세하게 뉴모니아가 여러분이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주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폐렴이라는 뜻이에요. 폐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모를까봐 하나의 심각한 disease예요. 그죠? 자, 여기 후치수식 들어갔죠? 하나의 심각한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에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폐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질병이라고 or를 통해서 연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뉴모니아라는 어려운 단어는 or이 연결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or이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or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A 또는 B 나올 때 수일치는 뒤에 맞춘다. A와 B가 같은 개념일 때, 동격의 A와 B일 때, 그럴 때 뒤에 B가 A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but 같은 경우는 여러분 뜻은 잘 알 텐데 요거 형태랑 해석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A, but B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라는 뜻이 있죠. 요거는 나중에 유형별, 풀이법, 요거는 육모 이후에 여러분이 주제 문제 어려워하고 빈칸 어려워하고 순서 삽입 어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유형들만 모아서 따로 강의를 하나 만들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아시겠죠? but은 기본적으로 그러나라는 뜻이 있고 앞과 뒤가 역접 관계이다. 반대 관계이다. 자, not A but B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때는 A가 아니고 B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 수능 해석하실 때, 지문 해석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될 표현이에요.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자,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출제가 되면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만 해석이 가능하겠죠.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but을 보자마자 이것은 뭐뭐를 제외하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러나로 해석하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해석해 보면은 큰 무리 없이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세 가지 했어요. 그러나라는 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 있고 not A but B 있죠. A가 아니라 B. 세 번째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도 but이 갖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구조 2개 적어놨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앞에 얘기한 not A, but B랑 헷갈리면 안 돼요. not A, but B는 뭐였어요? A가 아니고 B였죠. not A, A가 아니고 but B, B다 였는데 요거는 not only A, but also B예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A, B 둘 다 이 말이죠. 또한 both A and B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A, B 둘 다 같은 표현이라 해도 그게 무리 없이 해석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 nor인데 이거는 나오면 아이들이 해석을 못해요. 왜? 일단 생김새부터 기분이 나쁘죠. 자, 형태와 해석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아무 문제 없이 해석이 가능해요. nor은 no 플러스 or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or 앞에서 배웠죠? A 또는 B. no는 부정이죠.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예요. 다시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게 뭐예요? nor이에요. 해석 보이죠? A, B 모두 아니다. 보통 형태는 부정어가 앞에 나와요. not, never,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특이사항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B가 주어동사 형태를 갖추었을 경우 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동사 nor 주어동사가 나왔을 때 요게 B죠. 요게 A고 요 B의 문장 같은 경우는 도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와닿지 않을까봐 문장도 가져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죠. I don't have a girlfriend. 여자친구가 없고 또 원하지도 않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예문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B죠. 그녀는 이쁘지도 않고 이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이럴 때 문장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도치가 됐어요. 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nor 나오고 도치가 된 문장을 보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당황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구나. 자, 등위 접속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이 숙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번엔 그 3개년 기출에서 등위 접속사 and랑 or, but 요 3개만 다 찾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요 3개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and랑 or, but 같은 경우는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등위 접속사는 같은 품사도 연결할 수 있다. 품사가 달라도 연결할 수 있다. 단 역할이 같아야 연결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여러분 숙제 꼭 하셔야 돼요. 숙제를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and랑 or이랑 but이랑 요거 찾기 힘드시면은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요 단어들만 쏙쏙 골라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문장만 보시고 여러분이 해석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